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조금 전에도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노원병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곳이 정치권의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가장 핫한 곳,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진보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이 출마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출마한다. 이런 소문만 무성했는데 어제 첫 출마자가 확정이 됐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뜻밖에도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안철수 전 교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회찬 전 의원, 진보정의당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조국 교수가 노 대표의 3.1절 특사를 촉구하면서 했던 얘기가 4월 재보선에 다시 노회찬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바람으로 그냥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심경이 어떠세요? 예, 저는 마음을 비운 상태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누가 와야 된다고 그럼 생각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진보정의당의 서울의 유일한 지역구고 또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 노력에서 탈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 또 지금 다시 출마를 해서 탈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보정의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자리에는 진보정의당 후보가 와야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번 선거가 최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권자들이 심판을 또 받는 선거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서울에서 좀 거의 유일하게 진보정당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또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철수 전 교수가 나와서 혹시 되더라도 야권이 그 자리를 갖는 거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 진보정의당이 차지하고 있던 곳인데, 예. 여기 안 교수가 온다 해서 야권 의석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하. 오히려 그런 좀 경쟁 능력이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야권 의석 전체를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왜 집안 식구들 먹는 걸 또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안철수 교수는 여기 올 것이 아니라 부산 영도 같은데 좀 어려운 지역에 나갔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렀던 길도 그런 길 아닙니까? 예. 만약 안철수 전 교수는 이제 다음 대선도 생각하는 분일 텐데 다음 대선을 생각한다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보실 때. 그렇습니다. 저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해도 제가 안 교수라면 그런 길을 택하겠습니다. 예. 이미 출마 선언을 측근에 의해서 공식화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진보정의당에서는 노회찬 대표의 부인인 김지선 씨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거는 확정인가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그간에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원직 상실한 후에 이제 지역 단체나 당 일각에서 추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하고 연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좀 득표력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겠죠. 예.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말하자면 부인이 출마를 해서 그 지역을 다시 차지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다시 그 지역에서 뭘 하기 힘들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오히려요? 부정적이시네요. 부인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 이건 강력한 지지 의미로 들리네요. 그럼 저는 오히려. 근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공당의 후보라면은 당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진보정의당에서는 확실히 후보를 낼 것이다. 그 후보가 부인이 될지 누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시 안철수 전 교수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송호창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노회찬 대표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미리 예의를 갖췄다. 판결과 당선 무효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말씀드렸다. 이랬는데 전화는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습니까? 네, 그 말 지금 인용한 그대로입니다. 판결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저한테 위로의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서로 또 덕담을 좀 주고받은 그런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전 후보가 출마를 할 거라고는 그 전화로는 모르셨어요? 그 전화가 끝나고 1시간쯤 있다가 예. 그 언론사 기자가 전화가 와서 노원병 출마를 양해했다는데
양해를 구했다는데 사실이냐고 해서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송호창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뭐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 한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예. 그 말씀은 안전 교수 전화 받았을 때는 직접 출마까지는 전혀 상상을 못 하셨단 말씀이군요. 그냥 일상적인 전화로 하셨군요. 예.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있었고 일부에서 알려진 노원병의 양해를 구했다라는 것은 일단 사실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아마 그렇게 구했다면 저는 노원병에 안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바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만약 정말 양해 구했다면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직접 말씀하셨을 거라고 솔직하게. 예. 아니 일각에서는 뭐 꼭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화해서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안전 교수가 그런 전화를 한 자체가 이미 본인 출마까지 생각하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화한 게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1시간 반 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 그래도 연락은 했다라는 흔적을 남기려고 전화한 거라면은 예.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교수의 출마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박근혜 정부 출범했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직 재정비 못하고 있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쯤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등장해서 새로운 대란 세력이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혹은 지금이 뭐 정치를 계속할 사람이라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최적의 장소, 당선 가능한 장소를 찾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은 오히려 상황을 전변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거나 또 그 옳은 길임을 인식한다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하는 게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쉽고 편한 길만 찾아가서는 계속 쉽고 편한 일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쉽고 편한 길. 그러면 안철수 후보든 진보정의당 후보든 민주당 후보든 야권은 하나로 단일화해서 이 노원병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원래 그게 원칙인데 지금 이런 어떤 신뢰와 존중이 무너진 속에서 단일화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예.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뭐 재반 과정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일화 없이 결국은 뭐 각자 가는 길이 될까요? 예, 그 부분에서 서로 다 숙고를 해야 되리라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안 교수 측에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각자 만약 나오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새누리당에 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공멸일로 전 보여집니다. 야권 공멸이다. 그 말씀은 새누리당에 질 거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뭐 각종 조사를 해보면은 저희들도 뭐 노원병 제가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단일화해야 누가 나오더라도 단일화해야만 이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안 교수 아니더라도 단일하면 이긴다는 얘기죠. 예. 그럼 지금 3월 10일에 이제 안철수 교수가 귀국하게 되는데요. 안철수 전 교수가 그럼 귀국해서 그 자리에서 나 그냥 부산 영도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선언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전화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전화라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뭐. 예.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죠. 예. 어젯밤 잠 잘 주무셨어요? 아유, 잘 잤습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잘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저는 노회찬 대표하고 참 인터뷰 여러 번 했습니다만 몇 년 동안. 예. 오늘처럼 목소리가 가라앉아 계시는 건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까? 좀 고양시키겠습니다. 마음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참 대선의 패배, 야권의 패배, 분열, 유시민 전 장관은 최근에 정치 은퇴까지 하고 이 진보 진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깊은 좀 반성과 성찰과 또 혁신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그래도 진보 정치가 한 켠에 우뚝 서야 한국 정치 전체가 좀 잘 발전할 수 있고 선진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네, 상황.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올 상반기 내로 제2단계 좀 재창당을 하겠다. 그래서 진보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좀 재정비하고 예. 또 여러 가지 활동 행태 중에 과거에 이런 낡은 그런 방식의 운동 방식도 좀 탈피하고 무엇보다도 진보 정당에서 지금 뭐냐라는 좀 정체성과 관련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확실한 좀 자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위한 좀 준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아하. 지금 좀 이제 진보 정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야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정부 조직 개편안 놓고 여당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 대국민 담화까지 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놓고 담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통령이 담화하는 것은.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는 그 IPTV와 관련된 야권의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서로가 좀 오기 싸움하고 있는 측면이 좀 확실히 있어요. 오기 싸움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원래 정부 조직법이 그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정부 조직은 국회에서 이제 조직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할 책임이 있지만 국회가 그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와 상의해서 합의해야 될 문제인데 예. 마치 이제 그 이런 저쪽에서 다 하는데 왜 도장을 안 찍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부 조직법이 법률로 되어 있는 취지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예. 점에서 정부에서도 자신들의 정부 조직에 관련된 구상이 있겠지만 주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면 그 의견도 일정하게 경청해서 수렴하는 게 필요한데 왜 정부 초기부터 발목을 잡느냐. 그래서 발목 잡는 장면을 자꾸 이렇게 강하게 연출해서 국민들의 또 원성의 야당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예. 정부도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더 이상 이 오기 싸움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노회찬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 분께서는 안철수 전 교수가 이번 선거에 나와서 신당까지 창당까지 쭉 할 것이라고 보시는가?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 이렇게 물으셨네요. 네, 그건 신당 창당 할 것인지는 뭐 본인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긴 제가 합니다만. 뭐 어떻게 주제넘게 말씀드릴 바는 아니고 저는 기성정치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신당 창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당 창당이 또 하나의 민주당, 또 하나의 야당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한국 정치 발전이 진전이 되려면은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정치 행태가 새로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또 한 분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노회찬 대표께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이번 재보선 말고요. 그때는 다시 피선거권을 회복하시는 거죠? 예, 저는 뭐 내년 1년 있으면 회복됩니다. 바로 회복이 되죠. 그럼 그때 이번에 누가 재보선으로 그 자리를 뭐 차지하게 되든 그 다음 선거에 나오시는 건가 물으신 분 계시네요. 한참 남은 미래의 일이고 저는 뭐 국민들이 결정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까지 만났습니다.